예, 이제 여기 세 번째 변압기 보호 장치까지 해드렸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풀기 또 11번 풀기 전에 또 이걸 보겠습니다. 몇 쪽 보시냐면요. 네 번째 보면 변압기의 유도기 전력이다라고 여기 돼 있습니다. 한번 제가 언급해드렸던 부분인데, 요거는 요거 지우고 갈까 이쪽에? 이쪽 지울까요? 네 번째가 되는데, 네 번째가 바로 변압기의 유기기 전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압기 유기기 전력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변압기는 다른 거와 다르게 1차 부분이 있고 2차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요 1차에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뭐가 흘렀고 전류가 흘렀고요. 요 I가 흘러서 코일이 들어갔죠. 그럼 코일에 전류가 흘렀더니 여기서 뭘 만들었고 자석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자석의 일부가 이 철심을 따라서 2차체 코일을 끊음으로써 여기에 뭐가 발생하는 거 2차 체계에 자동으로 전압이 발생합니다. 이때 전압이라는 것은요. 1차 체계에서 나오는 자석이 2차체 코일을 끄는 겁니다. 그럼 코일이라는 것은 처음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처음 상태라는 것은 코일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일을 죽이려고 반대쪽에서 어떤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을 우리는 유식하면 뭐냐? 유기기전력 또 역기전력이에요. 그럼 왜 유기역기전력이라 그러냐면은 이 자석을 없애기 위해서 반대쪽에서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반대 방향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해서 이것을 유기기전력 또는 역기전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유기기전력, 역기전력을 우리가 기호로 우리가 2를 쓰는데 이때 2라는 것은 얼마냐고 봤더니 4.44의 F파이 이렇게 N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변압기는 다른 거와 다르게 1차 부분이 있고 2차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차 측에도 유기전력이 있을 것이고 2차 측에도 유기기전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측과 2차 측은 뭘로 구분하냐면요. 요 건수입니다. 여기 N이 1이 붙었다는 것은 1차 측 건수가 뜻하는 거잖아요. 그럼 1차 측 건수라는 것은 요게 바로 2원, 즉 이 1차 측에서 발생한 유기기전력을 뜻하는 거고요. 또 2차 측에서 발생한 유기기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E2가 붙습니다. 식은 똑같아요. 얼마? 4.44의 F파이 뭐냐? N입니다. 근데 몇 차 측이니까 2차 측이다 해서 여기에 뭐가 붙으냐면 2가 붙습니다. 2차 측이니까. 그래서 N 1차 측 같으면 N1, 2차 측 같으면 N2. 이게 바로 1차 측, 2차 측에서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입니다. 여기 바로 네 번째가 되고요. 그럼 제가 요 두 식을 제가 한번 나누어 볼게요. 두 식을. 제가 요 두 식을 제가 한번 나누어 봅니다. 그러면 요 두 식을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두 식을 제가 나눌게요. 그럼 나누게 되면은 요거 4.44, 4.44가 날아가죠. 여기 F하고 요 F도 날아가죠. 여기 파이하고 여기 파이도 뭐냐? 날아가죠. 그러면 날리면 뭐가 남아요? E1 나누기 E2는 N1 나누기 N2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나누기를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해요? B라는 표현을 해요. B. 그래서 나누기는 B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예요? 전압 나누기 전압이니까 이것은 전압 B라는 용을 쓰고요. 요거는 건수 나누기 건수죠. 이것을 우리는 건수 B라는 용을 씁니다. 그래서 요 네 번째 말고 이제 다섯 번째가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 책에 다섯 번째가 제목이 이제 그렇게 나왔죠. 다섯 번째 제목이 뭐로 나왔냐면은 바로 전압 B 또는 뭐로 되어 있어요? 건수 B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1차측과 2차측을 나눈 값이 바로 건수비 또는 전압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건수비 전압비를 우리는 기호로는 A라고 쓰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잡은 거고요. 이때 건수비 전압비 A라는 것은 요겁니다. 전압으로 나타내면은 전압비죠. 그래서 2원 나누기 2투고요. 건수로 나타낸 것을 건수비라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건수비는 뭐야? N1 나누기 N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요게 1차 측이고 요게 2차 측이에요. 그럼 1차 측에는 전압 전류가 있고 여기에도 전압 전류가 있는 건데 맞나요? 예, 제가 전류를 뺐지만 1차 측에 전압 전류가 2차 측에 전압 전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압을 갖다 걸면 여기에는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죠. 이때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럼 1차 측에도 전압 전류가 있고 2차 측에도 전압 전류가 있는데 우리는 전압으로 나타내면 전압비라고 부르고요. 건수로 나타내면 건수비, 전류로 나타내면 전류비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금 요거는 전압으로 나타냈다 해서 전압비, 건수로 나타냈다 해서 건수비. 그럼 전류로 나타내면 뭘까요? 전류비입니다. 그런데 이 전류비라는 것은 건수비하고 전압비의 역수를 뜻합니다. 역수는 뒤집은 거죠. 그 요 놈을 제가 전류로 나타내면 이걸 뒤집으면 이것은 바로 I2분의 뭐냐? I1입니다. 우리는 전압으로 나타내면 전압비, 건수로 나타내면 건수비, 전류로 나타내면 전류비인데 전류비는 건수비의 역수니까 이걸 뒤집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압비 또는 건수비가 돼요. 예, 여기까지 여러분이 받습니다. 예, 이제 나중에 기사에 들어가면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한 개 더 하고 문제 좀 풀어드릴게요. 61쪽에 보시면요, 예, 임피던스 B라고 있습니다. 6번째 보시면 임피던스 B라고 있어요. 6번째가.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임피던스라는 걸 배울 겁니다. 어디에서? 전기이론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전기이론 들어가면 임피던스를 배우실 텐데요. 우리가 임피던스라는 것은 뭐냐면요. 저항 성분하고 리액턴 성분으로 구성된 걸 임피던스입니다. 나중에 전기이론 할 때 배우는 거니까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요때 임피던스를 우리가 기호로는 뭘 쓰냐 하면은 Z를 씁니다. Z. 그럼 1차 책 같으면 Z1, 2차 책 같으면 Z2가 되겠죠. 그래서 임피던스라는 것은 저항 성분하고 리액턴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임피던스라고 부르는데 요건 나중에 전기 이론 들어갈 때 한번 해드릴게요. 그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임피던스 B입니다. 그 임피던스라는 것은 우리가 임피던스 B라는 것은 B는 나누기잖아요. 그럼 변압기는 다른 거와 다르게 1차 부분이 있고 2차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측의 임피던스를 우리가 Z1, 2차 측의 임피던스를 우리가 Z2라고 봅니다. 그럼 B라는 것은 1차 측 임피던스하고 2차 측 임피던스를 나누는 게 임피던스 B예요. 그럼 요 임피던스 B는 뭐하고 같냐 하면요. 바로 건수비의 뭐냐? 제곱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임피던스 B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라는 것은 저항 성분하고 리액턴 성분으로 구성된 걸 우리 임피던스라고 부르는데 요건 나중에 과목에서 전기론에 세워할 때 해드릴 거고 우선 기기니까 기기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못 들어가니까 임피던스 B라는 것은 1차 측의 임피던스를 2차 측으로 나눠주는 게 임피던스 B고 요걸 건수비로 나타나면 A제곱과 같다라는 여기까지 봐두시면 됩니다. 그럼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뭐를 풀 거냐면요.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예, 11번부터입니다. 제가 11번 문제부터 풀게요. 예, 자, 컨닝하셔야 되니까 11번입니다. 11번. 예, 11번에 건수비가 주어졌는데 건수비가 얼마로 주어졌죠?
30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지고요. 1차 전압이 주어졌는데 1차 전압이 얼마로 주어졌어요? 1차 전압이 6,600이다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뭘 물었어요? 2차 전압은 얼마가 되겠냐라고 물었죠. 2차 전압을 물었습니다. 그럼 건수비하고 뭐의 관계예요? 전압 관계죠. 그럼 건수비하고 전압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요 관계가 있어요. 요 관계. 맞나요? 그럼 여기에서 뭘 물었기 때문에 V2 물었죠. V2. 분자를 물은 거예요? 분모를 물은 거예요? 분모. 분모는 무슨 변화야? 자리 변화죠. 그럼 자리를 변화시키면 이것은 뭐분의 뭐가 되냐? A분의 뭐가 되는 거죠? V1이 됩니다. 그럼 대입하시면 A 값은 얼마? 30 주어지고요. V1 값이 얼마야? 6,600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 1번 나오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12번입니다. 12번. 그럼 12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건수비가 주어졌는데 건수비가 얼마? 100이라고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 2차 전류가 주어짐. 2차 전류. 그럼 2차 전류가 10에 몇 승으로 주어졌어요? 3승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지고 뭘 구하라? 1차 전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문제는 건수비가 100일 때 1차 전류 물었죠? 그럼 건수비하고 뭐의 관계야? 전류 관계죠. 그럼 건수비하고 전류는 무슨 관계 있어요? 요 관계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제가 A는 I1분의 I2다. 요 식에서 뭘 물었기 때문에 I1을 물었습니다. 분자 물었어요? 분모 물었어요? 분모. 분모는 무슨 변화예요? 자리 변화죠? 그러니까 요거를 자리를 변화시키시면 요것은 뭐분의 A분의 I 뭐가 되는 거죠? 2가 됩니다. 그럼 대입하시면 A 값은 얼마가 되고 100이 되는 거고요. I2 값은 얼마야? 10에 몇 승? 3승. 공 몇 개 붙어요? 10에 3승이 공 3개 붙죠. 그래서 요걸 나누면 얼마가 돼요? 10. 그래서 얼마? 2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 13번 한번 풀어보시죠. 13번 어떻게 보세요? 13번. 13번입니다. 예, 13번 문제를 봤더니 13번에 1차 권수가 1차 권수. 1차 권수가 얼마로 주었어요? 3,000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졌고 2차 권수가 2차 권수. 2차 권수가 얼마냐고 봤더니 100이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때 뭘 구하라? 전압비는 얼마가 되겠냐? 즉 전압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전압비하고 권수비는 같은 거잖아요. 그거 뭐 주어지고? 권수가 주어지고 권수비, 전압비를 물은 거죠. 그럼 권수가 주어지고 전압비, 권수비를 물으면 이건 어떻게 돼요? 바로 N1 나누기 N2가 됩니다. 이게 바로 권수로 주어진 권수비, 전압비잖아요. 그럼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N1이 얼마야? 3,000입니다. 이렇게. N2가 얼마가 돼요? 100입니다. 이걸 계산해 주시면 얼마? 2번 나오죠. 이렇게. 그럼 문제 14번은 어떻게 해요? 14번. 예, 문제 14번에 1차 전압이 3,300입니다. 1차 전압이 3,300이고요. 2차 전압이 220입니다. 그리고서 뭘 물었어요? 건수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죠. 예. 우리 건수비하고 전압비는 뭐가 돼요?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압이 주어지고 뭘 물었냐면은 건수비를 물었습니다. 그럼 전압이 주어지고 건수비를 물었으니까 전압하고 건수비의 관계는 요 관계가 된 거 맞죠? 예. 그러면은 A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V1 나누기 V2가 됩니다. 그럼 대입하시면 V2 값은 얼마야? 220이 되고요. V1이 얼마가 되냐면은 3,300입니다. 이걸 계산해 주시면 얼마? 1번 나오나요? 1번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 15번을 보십니다. 15번 여기다 볼까요? 이따 볼까요? 예, 15번 보시니까 15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차 전류가 주어졌는데 1차 전류가 얼마? 20이라고 이렇게 주어지고요. 2차 전류에 대해서 무슨 2차 전류. 우리는 이 문제가 앞에서 배웠던 문제와 똑같아요. 단지 1차, 다른, 지금까지 우리는 뭐 1차 측, 2차 측이 얼마다 떨궈졌는데, 요거도 1차, 2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3,300 퍼 220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우리는 요 앞에 있는 게, 여기 앞에 있는 게 뭐야? 1차 측 전압을 뜻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게 몇 차 측이냐면은 2차 측 전압을 뜻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1차 측 전압이고요. 뒤에 있는 게 바로 2차 측 전압을 표시합니다. 1차 측, 2차 측이 돼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변압기 1차 측이고 변압기 2차 측이잖아요. 그럼 다음부터 여러분이 요겁니다. 우리가 이제 변압기에서 전압 1차, 2차, 변압기에서 우리가 건수 1차, 2차, 변압기에서 전류 1차, 2차라는 게 주어지면요. 이 전압, 건수, 전류가 1차, 2차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놈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는 거야? A라는 건수비를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압, 건수, 전류가 1차, 2차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A라는 건수비라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 변압기 1차 측, 2차 측이 주어졌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요 A입니다. A라는 것은 건수비 또는 전압비잖아요. 그럼 전압으로 나타냈을 때는 전압비니까 이것은 V1 나누기 V2예요. 그게 얼마가 돼요? V1이 얼마가 되냐면은 3,300을 뜻할 거고요. 나누기 V2가 얼마? 220입니다.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15가 떨궈지죠. 그럼 뭐가 15라는 거야? 바로 건수비, 즉 전압비가 15입니다. 그럼 뭘 알았어요? 전압비, 건수비가 알았고 이제 이걸 갖고 우리가 전류를 묻는 겁니다. 그럼 건수비하고 뭐의 관계야? 전류의 관계죠. 우리 건수비하고 전류는 무슨 관계? 요 관계잖아요. 그래서 A는 I1분의 I2입니다. 여기에서 뭘 물었어요? I2를 물었으니 I1은 필요 없죠? 제끼죠? 그럼 나누기가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곱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I2라는 것은 A 곱하기 I1입니다. 그 A 값은 얼마? 15로 주어졌고 곱하기 I1이 얼마? 20.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떨궈지냐면은 4번이 떨궈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 어떻게 볼까요? 계속 숫자 싸움인데 16번 이따 볼까요? 네, 16번입니다. 네, 16번에 건수비가 주어졌는데 얼마? 2라고 주어졌고요. 2차 전압이 주어졌는데 2차 전압이 10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류가 주어졌는데 2차 전류가 얼마? 5라고 이렇게 주어졌고요. 2차 임피던스가 주어진 겁니다. 2차 임피던스가 얼마? 20이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야. 뭘 물었어요? 1차 측 전압과 1차 측 전압과 바로 1차 임피던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이 주어지고 1차 측 전압과 1차 측 임피던스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차 측에 대해서 물었네요. 그럼요, 이 V1이라는 1차 측 전압과 Z1이라는 1차 측 임피던스 요 놈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냐면요, 바로 요 A라는 건수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건수비. 그럼 건수비를 이용해서 제가 건수비, 전압비를 이용해서 제가 V1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건수비 전압비하고 뭐의 관계야? 전압 관계죠. 그럼 건수비 전압은 어떤 관계? 요 관계. 요 관계에서 우리가 이 원을 물었으니까 이 두 필요 없죠. 제게요. 그럼 나누기가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곱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V1이라는 것은 바로 이 V1이라는 것은 제가 이 건수비 전압비에서 알 수 있는데 요 건수비 전압비를 갖고 우리가 V1을 구하면은 어떤 관계? 요 관계에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원을 물었으니 이 두 필요 없죠.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 아니 나누기가 넘어가면서 곱하기가 되니 이것은 A의 V2가 됩니다. 그럼 A 값은 얼마? 2가 들어 곱하기 전압이 몇 볼트? V2가 200. 이거 얼마? 200짜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Z1입니다. 이 Z1이라는 것도 요 A 값에서 구할 수가 있죠. 맞나요? 그럼 제가 요 A 값에서 제가 한번 구합니다. 왜냐? 이 A, 건수비 전압비하고 임피던스는 어떤 관계? 요 관계예요. 그럼 제가 요 관계에서 제가 Z1을 구하는 거죠. 그럼 Z1을 구하면 Z2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럼 제게요. 그럼 나누기가 넘어가면서 곱하기가 되니 이것은 A제 곱하기 이것은 Z2입니다. 그럼 A제곱, 이제 A 값은 얼마? 2인데 제곱이고 곱하기 Z2가 얼마? 20 들어갑니다. 2제곱은 얼마요? 4. 4이 얼마? 8에서 얼마? 80이 떨궈집니다. 그래서 16번 찾은 거니까 이게 1번이 나오는 거죠. 1번. 이렇게 여러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조금 이제 뭐야 이제 어려운 건데 보겠습니다. 17번에 1차 전압이 뭐 쭉 주어졌죠. 뭐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시고 저거 지워서 할까? 17번은 요걸 지울까요? 예, 17번입니다. 요거 풀이는 이건 다 외우시면 편합니다. 풀이는 드리는데 요거는 계속 나오는데 다행히 숫자는 안 바뀌어서 나온 거니까 좀 외워두세요. 예, 풀이는 드릴게요. 예. 먼저 1차 전압, 1차. 그러니까 1차 전압이 얼마냐고 봤더니 13,2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부하 전류라고 돼 있죠. 그래서 무부하 전류에다가 밑줄 칩니다. 우리 무부하, 없을 무입니다. 그럼 부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우리 거기 보면 무부하 전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무부하 전류라는 것은 부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부하가 없을 때 흐르는 전류죠. 그럼 부하는 1차, 2차? 부하, 2차죠. 그럼 결론적으로 무부하라는 것은 바로 부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2차 측 전류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무부하가 되면 우리가 변압기는 다른 것과 다르게 1차 부분이 있고 2차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부하라는 것은 부하가 없는 겁니다. 그럼 2차 측에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요? 안 흐르죠. 그럼 몇 차 측에만 흘러요? 1차 측에만 흐릅니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무부하 전류라는 것은 부하가 없을 때 흐르는 전류죠. 그럼 부하가 없을 때 흐르는 전류라는 것은 몇 차 측 전류 뜻하는 거야?
그렇지. 1차측. 개념 잘 보셔야 돼. 제가 지워버리는 거. 자,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쪽이 1차가 되고 이쪽이 2차가 된 거 맞죠? 그럼 제가 여기에 전압을 갖다 겁니다. 1차 측 전압을 제가 V1이라고 잡은 거예요. 그럼 전압을 갖다 걸면 여기에는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는 거 맞죠? 그럼 여기에는 이게 전원치이고 이쪽이 2차 측, 이쪽이 우리가 1차 측이고 이쪽이 2차 측이잖아요. 그러면 1차 측을 전원측이라고 그러고 2차 측을 부하측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부하가 없다, 부하가 없는 거죠. 그럼 무부하라는 건 부하가 없어요. 그럼 부하가 없다는 것은 2차 측에 전류 흘러 안 흘러요? 안 흐르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돼요? 전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전류만 있어요? 아이온이란 1차 측 전류만 있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그 무부하 전류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부하가 없을 때 그런 전류예요. 무슨 전류예요? 1차 측 전류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그래서 그 무부하 전류라는 것은 바로 1차 측 전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얼마라는 거야? 여기 얼마? 0.2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다음 철선이 100일 때 여자 어드미턴스는 얼마가 되겠냐? 뭘 물었냐면은 여자 어드미턴스를 물었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배우실 텐데 전기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요 놈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 이것을 어드미턴스라고 부릅니다. 이걸 어드미턴스입니다. 어드미. 우리가 Z를 우리가 뭐라고 했듯이 임피던스라고 했듯이 요 Y를 우리는 뭐냐? 어드미턴스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전기이론 할 때 배우실 거고, 그러면은 요 어드미턴스를 우리는 이 어드미턴스라는 것은 뭐냐면요. 임피던스의 역수를 우리는 어드미턴스라고 부릅니다. 다시 어드미턴스라는 것은 바로 뭐냐? 임피던스의 역수를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어드미턴스라고 불러요. 그럼 잘 보시면 Y라는 Y가 바로 Y가 어드미턴스고 어드미턴스 단위는 뭐야? 이걸 우리는 모우라고 합니다. 모우. 이게 모우입니다. 이제 전기를 아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때 가서 보시고 그래서 이 단위를 모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잘 보시면 요 놈은 전압이고 요거는 전류고 요거는 뭐가 되냐? 모우예요. 우리는 이 V와 I와 이 모우죠. 즉 V와 I와 이 모우 사이에는 오음이라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음 법칙이라는 것은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을 거예요. 뭐 중학교 때가 나오죠. 예, 오음 법칙이라는 걸 중학교 때 배우실 텐데 이건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에서는요 어떤 소자든 간에 무슨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오음 법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무슨 법칙? 오음 법칙 존재. 오늘은 되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Y에 대한 것은 전기로 할 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기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잘 나오는 거다 넣긴 넣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모르시면은 그냥 답이라도 외우두시라고요. 그냥 보고 흘리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V와 I와 이 모우 사이는 무슨 법칙이 존재하냐면은 오음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요, 이 오음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 오음 법칙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음 법칙이라는 것은 V는 뭐가 되냐? V라는 것은 바로 요 오음 곱하기 I를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냐? 오음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V는 오음 곱하기 I를 무슨 법칙? 오음 법칙. 그래서 우리는 전하가 전류하고 무슨 관계? 이걸 오음이라고 그러는데 오음이라는 관계가 있다 해서 그것을 오음 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드미턴스의 단위가 뭐예요? 모우잖아요. 모우가 맞죠? 그러면은 요 놈을 내가 여기에다 넣지 못해. 왜? 요 단위하고 요 단위는 보시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요 놈을 내가 여기에다 넣고자 할 때는요. 요 단위를 잘 보아서 뒤집어서 올리면 똑같은 놈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뒤집은다는 소리인데 그럼 뒤집은다는 것은 무슨 놈이냐? 이건 역수입니다. 그래서 분의 1이 들어간 거야. 우리는 이 어디미터스 단위는 모인데 이 모를 내가 여기에다 넣고자 할 때는요. 요 단위를 뭐 해주면 돼요? 뒤집어주면 돼. 뒤집어줘요. 그럼 뒤집은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역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내가 요 y가 요로 들어갈 때는 요걸 뒤집으죠. 그럼 뒤집은다는 것 수식으로는 뭐예요? 역수. 역수라는 것은 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을 내가 여기에다 넣을 때는요. 바로 역수, 뒤집어요. 그럼 뒤집은다는 역수니까 역수를 수식으로는 분의 1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y가 아니라 y분의 1을 해야지만 단위 모가 5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곱하기 뭐가 되냐면은 i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곱하기니까 이 i가 들어가야 분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v는 y분의 i가 오hm 법칙입니다. 어디 해로에서? 어디미턴스 해로에서 ohm입니다. 그럼 이제 요 식에서 저자가 뭘 물었기 때문에 y를 물었으니 y를 물었다는 것은 분자의 분모예요. 분모죠. 그래서 분모는 무슨 변화? 자리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시키며 이것은 뭐분의 뭐가 되냐면은 v분의 i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시면 v 값은 얼마가 나오죠? v가 13200이고요. i가 얼마? 0.2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은 얼마냐면은 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는 뭐가 호용이 되기 때문에 계산기 호용이 되니까요. 혹시 여러분이 시험 보실 분들은 반드시 뭐요? 계산기가 있으셔야 돼요. 그죠? 요거를 계산기 좀 들고 모으신 분들. 그래서 계산기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들고 갈 수 있겠고 호용이 돼 있으니까요. 계산기 혹시 한번 구매하시고 계산기 구매하시면요. 뭐 인터넷 주문하면은 그 택배비 해가지고 뭐 19,000원, 2만 원 정도면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17보다 몇 번이고 1번이다라는 거. 예,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68쪽에 보시면요. 예, 68쪽에 18번 보시겠어요? 18번입니다. 18번. 18 보시면 다음 중 변압기에서 자석과 비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셨죠? 18번 봅니다. (18번) 보시면 다음 중 변압기에서의 자석과 비례되는 것은 물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 한번 해드렸을 거야. 그러니까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유기질 구하는 공식 2는 얼마야? 4.44의 F 파이 N이죠. 그럼 변압기는 다른 거와 다르게 1차 부분이 있고 2차 부분이 있다 했으니 우리는 1, 2차를 어떻게 구분 짓는 거야? 여기에 N1이 붙으면 요거는 1차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N2가 붙으면 요건 몇 차가 되는 거야? 2차가 되는 거 맞죠? 네. 근데 문제는 1차 개념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쓴 겁니다. 그 여기에서 뭘 물었냐면은 자석과 비례가 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요 식에서 자석 파이를 제가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석 파이를 구하면 뭐가 필요 없어요? 요만큼이 필요가 없잖아요. 요만큼이. 맞죠? 요걸 제낍니다.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뭐가 되는 거야? 나누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쓰시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4.44 FN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 문제는 이 자석하고 뭘 물었어요? 비례가 되는 것은 누가 되냐고 물은 거 맞죠? 우리는 이렇게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고 이렇게는 무슨 관계야? 비례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비례 관계를 물었으니 몇 번이 정답이야? V 전압이죠? 예, 답은 몇 번? 3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몇 쪽 보시냐면은 68쪽에 19번이죠. 예, 19번인데 19번 문제는 풀기 전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책에 없는 내용인데 예, 요걸 여러분이 혹시 공간 있으면 요걸 좀 쓰세요. 예, 책에 없는 부분입니다. 여자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여자회로. 여러분 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 있으시면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문제냐면요. 18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8번 문제 풀려면은 여자회로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 쓸 데가 없으니까 빈 공간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제목을 그냥 땡땡 칠게요. 숫자 안 넣고요. 땡땡 하고 땡땡 이렇게. 우리는 여자회로 한번 여자회로. 그러면 이 여자회로는 우리가 변압기는 다른 거와 다르게 1차 부분이 있고 2차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회로는 어디에만 존재하냐면 1차 측에만 존재합니다. (1차) 측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여자회로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여자회로입니다. 이 부분 어디 있어요? 1차에만 있다는 겁니다. 2차는 그게 없습니다. 예. 그럼 제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 우리가 1차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바로 뭐냐면은 V5입니다. 1차 측 전압이니까 이렇게. 그럼 전압을 갖다 걸면은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릅니다. 몇 차 측? 1차 측이니까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러면 요 I가 흘러서 여기까지 딱 오시다가 부하를 달면 요 I1은 열로도 가고 열로도 가요. 그런데 부하를 달지 않으면 부하 쪽에 전류 흘러 안 흘러요? 안 흐르기 때문에 아이온이 흘러서 어디로 까지냐? 이쪽으로 다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하를 달면 전류는 열로 가고 열로 두 길로 쪼개지지만 부하를 달지 않으면 이 아이온이라는 것은 어디로만? 열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이걸 그냥 I0 잡을게요. 의미는 없습니다. 구분 지어야 되니까 I0라고 잡을게요. I0. 요 I0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요 I0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요 I0를 명칭입니다. 이름. 요 I0를 요걸 우리는 뭐 가로칠까요? 요 I0를 뭐 안 칠까요? 파란으로 적을게요. 그래서 요 I0를 여자 전류라고 부릅니다. 여자 전류입니다. 그럼 여자 전류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로가 무슨 회로라고 그랬어요? 여자 회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야? 그냥 여자 전류. 의미 없어요. 그냥 이 회로가 여자 회로다 해서 이 I를 뭐라고 부르는 것을 여자 전류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럼 요 I0가 흘러서 여기까지 딱 오신 다음에 지류가 몇 군데요? 두 군데죠. 일부는 열로 갈 것이고 일부는 어디로 가냐? 열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IW라고 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요걸 우리가 U입니다. 예, U입니다. U자. 예. 이걸 우리가 IU라고 불러요. 그러면 IW를 우리는 무슨 전류? 철선 전류입니다. 예, IW를 우리는 철선 전류라고 부르고요. IU를 우리는 뭐라 그러니 이것을 자하 전류라고 부릅니다. 자하. 그럼 이 자하 전류라는 것은 뭐냐? 이 자하 전류라는 것은 기억하면 이 자하 전류라는 것은 바로 지금 누구? 자석을 만드는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자석을 만드는 전류를 자하 전류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하 전류란 자석을 만드는 전류를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자하 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자석만을 만드는 전류를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물으면 가나다라 보기 누구 찾기? 자하 전류가 답입니다. 기사에도 잘 나오고요. 기능사에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생긴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G0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이것을 B0라고 부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G0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여자 컨덕턴스라고 부릅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럼 왜 여자 컨덕턴스냐? 이게 무슨 회로? 여자 회로다 해서 이것을 여자 컨덕턴스라고 부르고요. 마지막 B0를 이걸 뭐라 이것을 여자 뭐가 되냐면은 서세턴스라고 부릅니다. 이름입니다.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바로 무슨 회로냐면은 여자 회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넘어가야 될 것은 요거. 바로 요 자하전류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하전류라는 것은 뭐냐? 자석을 만드는 전류를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자하전류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기사에서 더 들어가야 되는데 기능사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여자 회로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한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자하전류 때문에 요 놈들을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필요 없고 여기에서 요거 자하전류는 자석만을 만든 전류 있죠? 요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은 요거를 조금 추가적으로 더 살을 붙여 내용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살을 좀 붙여가지고 마무리 친 다음에 또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요 3장을 끝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3장 끝내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